제약바이오주들이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도 그랬다시피 제법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어떤 섹터와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시장 참가자들의 귀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대내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가 좀 힘없게 출발했는데 증시 상황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순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었죠. LG전자를 필두로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어지는 대형주들의 실적 주도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도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조정이 좀 깊게 나온 상황에서의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마무리가 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에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됐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이 사실은 지금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말에 많은 분들의 고민이 지금 시장 시초가에 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 단일 이슈뿐만 아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폭탄을 안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거래 대금이 지금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수급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양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었던 것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 이제 옵션 포지션에 대한 환매수 물량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농후해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호재 뉴스에는 약하게 반응하고 대신에 악재 뉴스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주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뭐 관심이 좀 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이 찾아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와 종목 과연 좀 있을까요? 사실은 반도체 쪽의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우리 시장에 타격을 입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반도체 IT 전기전자를 좀 제외하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 가십사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들의 이슈하고는 좀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R&D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쏟아부어야 하는 제약바이오에게도 당연히 타격은 입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반도체 IT, 2차전지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또 투심이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편견과 좀 싸울 수밖에 없었죠. 실적 좋지도 않은데 주가만 너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은 매수한 종목에 대한 임상 결과는 안 좋고 항상 매수 안 하고 지켜봤던 기업의 임상 결과는 장 맞추고 나서 막 좋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참 쫓아가기 좀 어려웠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도 그랬다시피 사실 시장에 관심이 좀 멀어져 있어서 그렇지 제법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분야는 당연히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이제 중소형 개별주로는 동아 ST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은 바이오시밀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업들은 워낙 지금 잘 알고 계셔서 좀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분야에서 이제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면역 항암제 쪽에서의 ST큐브라는 기업, 그리고 이제 ADC라는 플랫폼, 제약바이오 플랫폼 쪽에서 레고캠바이오 이 두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두 기업의 공통점은 지금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나게 큰 시세를 냈어요.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이제 좋은 시세를 내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왔었고 그 임상의 플랜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본인이 만약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천천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플랫폼이란 것 자체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신체에 암이 있는 부분만 공격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 외의 세포 조직은 최대한 공격하지 않고 살리는 방식을 이제 ADC 링커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ADC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세계 5대 기업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선두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7개의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게 임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이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임상 전에 먼저 선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상이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된 그 효과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이 잔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계약금이라는 개념으로 네. 돈을 받게 되니까 예. R&D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실적에 부담이 되는 기업에게는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를 보신다면 ST큐브 그리고 레고캔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을 우선시해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오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시즌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네. 지수가 회복할 때 가장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것을 지난주 LG전자와 삼성전자 쪽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포트에 아마 3종목 이상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10종목 이상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쪽으로 비중을 혹은 종목을 압축을 하시면서 내년 하반기, 상반기까지는 좀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이미 안고 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정말 어닝 쇼크벨 또 실적이 나오게 되면 도태되기에는 한순간일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위주로 한번 압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도 있겠습니다만 힌트는 9월 수출 데이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좋은데 지금 아무래도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기업별로 잘 압축하시고 선별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 좀 꼽아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에. 네. 일단은 제가 제약바이오는 좀 제외하고 일단 결국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확전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다들 예측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그들이 화해할 리는 저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대체에너지 혹은 오늘 뜨고 있는 비료사료, 곡물 이쪽을 봐야 되느냐, 이제 많은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 테마라는 것을 좀 제거하더라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은 방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방산 쪽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나뉘어요. 빅텍, 스페코, 퍼스텍이 포함되어 있는 소형주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이 이팔 이슈의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 부각이 된 부분이 아이언 도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추격 미사일을 발사가 오면 그것을 격추시켜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했을 때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가장 비중이 큰 쪽이 LIG 넥스원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방산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빅텍, 스페코 이런 쪽이 눈에 보이실 거거든요. 사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들 종목은 상승할 때 그렇게 상승한 만큼 하락할 때도 또 부담감이 크기에 저는 LIG 넥스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